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골다공증의 유일한 증상은 바로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의 1년 사망률은요, 암보다도 높습니다. 두려우시죠?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31년 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혜나입니다. 뼈에도 물이 있습니다. 한 10 내지 20%가 물이고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의 반은 무기질입니다. 주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칼슘, 인, 마그네슘, 불소 이런 무기질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은 단백질입니다. 이 뼈에 있는 단백질은 대부분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에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뼈에 들어있는 무기질은요, 뼈한테 단단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무기질이 없다면 우리 몸은 연체동물처럼 오징어나 문어처럼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형태를 지었을 것입니다. 뼈에 있는 콜라겐은요, 우리 뼈에 탄력성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좀 정강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그래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뼈에 있는 콜라겐이 그 충격을 바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아파트의 재건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어야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죠. 팔고세포는 낡은 아파트를 허무는 것 같이 오래되거나 망가진 뼈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새로운 뼈가 만들어질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죠. 조골세포는 새 아파트를 짓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파골세포가 공간을 마련해준 그 자리에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는 서로 연결돼서 커플링돼서 활동을 합니다. 부시는 것은 한 3주 정도가 걸리고요. 다시 만드는 것은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뼈의 세포도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계속해서 뼈를 조금씩 교체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정도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면 뼈가 통째로 새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리고 젊은 분들은 분해된 뼈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뼈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골밀도가 증가되거나 최소한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분해된 뼈보다는 만들어지는 뼈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골밀도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보다 더 우수해지면 분해되는 뼈가 만들어지는 뼈보다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뼈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게 작은 구멍들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골밀도가 떨어지면 골의 세계인 골 강도가 떨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게 됩니다. 환자분에 대해 허리 골밀도가 나쁩니다. 골다공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허리가 지금까지 아팠군요. 하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삭신 쑤시는 것은 골다공증 증상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골다공증의 유일한 증상은 바로 골절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상 혈압이 120mmHg인데 한 180, 2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뭔가 가슴이 답답한 불안한 증상으로 병원을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골밀도가 정상이 -1 정도 되는 T스코어를 가져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4나 5가 돼도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고혈압보다 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요, 골밀도 검사로 진단을 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T스코어라는 T점수를 받게 됩니다. T점수는 좀 쉽게 얘기하면 젊은 여성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골밀도가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상의 경우에는 이 T스코어가 -1.0 이상인 경우가 정상이고요. 골다공증의 경우는 이 T스코어가 -2.5 이하인 경우가 정상입니다. 그럼 그 사이 수치, 골다공증과 정상의 사이 수치를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T스코어는 -2.5고요.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인 -2.5가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골밀도가 더 좋아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골절이 됐다고 하면은 이때는 골밀도와 무관하게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목표는 골다공성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 질환이 벌써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은 골밀도가 어떻게 돼 있던 골다공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 그러니까 골이 파괴되는 걸 막는 약과 그다음에 골 형성 촉진제, 골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약이 있습니다. 골절 위험도가 당장 높지 않은 분들은 두 가지 약 중에서 어떤 약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절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은 우리의 치료 목적이 빨리 골절 위험도를 낮춰서 이분한테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골흡수 억제제보다 골형성 촉진제가 훨씬 도움이 돼서 의사들도 골형성 촉진제를 쓰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제가 입으로 먹는 경구약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령성 촉진제는 다 주사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골절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 그리고 지금 막 골절이 생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주사 치료제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골절 위험도가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경구약제를 권유를 합니다. 보통 50대, 60대 여성분들은 손목골절이 생겨서 병원을 오시고요. 60대 내지 70대 여성분들은 척추골절이 생겨서 병원을 오십니다. 70대 내지 80대 이상에서부터는 고관절 골절이 생겨서 병원을 오십니다. 손목골절은 불편은 하지만 사망까지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척추골절부터는 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척추골절의 1년 사망률은요, 남성에서는 10%, 여성에서는 4%고요.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1년 사망률이 매우 높아져서 남성에서는 22%, 여성에서는 15%니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1년 안에 생긴 분의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사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의 사망률은 사실은 암보다 높은 사망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치료율은 굉장히 실망스럽게 낮습니다. 1년 후에 여성의 53%, 남성의 26%만 골절 후에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말뜻은 1년 후에 남성은 74%, 여성은 46%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함에 불구하고도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운동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의사한테 말을 하지 않고 시중에 팔고 있는 뼈에 좋은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또 뼈에 좋다는 약을 알아서 많이 드시고 오시지만 이런 것들은 골밀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골밀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걸 좀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골밀도를 올릴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이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도 잘 드시고 내가 해야 되는 비약물 치료, 운동하고 잘 챙겨 먹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그것들이 같이 갖추어 주어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